안녕하세요. 전국이 보인다 유지은입니다. 어느덧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도시 농부들에게는 본격적인 한 해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지요. 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녹은 땅에 푸릇한 자연의 색을 심을 텐데요.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지난해 겨울부터 이어진 가뭄에 각별히 생육 관리가 필요한데요. 수시로 기상 상황을 살피면서 물과 웃거름을 주는데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올 한 해 풍성한 수확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오전 시장기 가득한 시간에 이웃집에서 올라오는 맛있는 냄새, 영혼까지 흔들린 적 있으실까요? 오늘 첫 순서 노릇노릇하고 구수하고 담백한 그 맛. 바로 삼겹살 굽는 냄새로 여러분을 유혹해 볼까 합니다. 광주로 떠나보시죠. 드디어 퇴근. 비도 부슬부슬 내리고 이럴 땐 역시 삼겹살인가? 삼겹살 역시 입맛은 예나 지금이나 같네. 아침부터 먹고 싶다. 어제 먹었는데 또 먹고 싶다. 노릇노릇 익어가는 도톰한 살코기 한 점 집어 쌈장에 콕 찍어 먹고. 와, 분위기 제대로네. 냉삼은 하루에 180에서 190인분 정도, 한 달에 약 1톤 정도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톤. 저도 가볍게 2인분만 주세요. 사장님, 이제 먹어도 되나요? 저희 냉삼은 일반 삼겹살과 달리 살짝 덜 익히셔야 훨씬 더 맛있습니다. 먹느라 정신없는 와중에도 사이드 메뉴는 놓칠 수 없지. 먹는 김에 먹어버려. 아이코, 줄 많이 서 있네.
아쉽지만 이쯤에서 마무리해볼까? It feels like 14 carats, but no clarity. When I look at the man who would. 기존의 대패랑은 조금 다른데? 저희는 1mm 생대패 삼겹살 전문점입니다. 와, 진짜 얇구나. What I want, you got, and it might be hard to handle. Like a flame that burns a candle. The candle feeds the flame. Yeah, yeah, what I got, full stop. Of thoughts and dreams that scatter. When you pull them all together. And how I can't explain. Oh yeah, well, you. 대망의 첫입은 어떤 조합으로 먹어볼까? 너로 정했다. Beverly Hills, 넌 내게 딱 너만의 자그마한 공간 속에 두른 비밀. 전라도 하면 삼합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어리굴젓을 이용해서 삼합을 만들어 봤습니다. 나긋나긋한 내 입술에 반했어. 아른아른 사랑의 눈빛이 딱. Oh, I wanna let you know. 난 네 삶을 혼자는 내 맘을 그런데 저 조합은 또 뭐지? 김밥? Sunday morning mocha 커피 향기에 어린 시절 우리 엄마가 싸주었던 김밥을 한번 재현해 봤습니다. 더 상큼한 떨림 레몬보다 더 써는 이 자리 탐내 Start 사랑이 오네 예뻐서 사랑에 빠진 걸까 사랑에 빠져서 예뻐진 걸까 아침 거울 앞에서 그 노래를 부르며 붕 떠오르는 내 맘 이제 널 뭐라고 불러줄까 자기가 이래서 먹는 것도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니까. 이번엔 면이다. 아, 배부르다.
네, 삼겹살 굽는 소리만 들어도 그 맛이 상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곁들여 먹는 치즈 계란찜에 짜장 라면에 김밥까지 입맛이 절로 도는 마성의 조합입니다. 얇은 고기를 먹을 것인가, 두꺼운 고기를 먹을 것인가. 앞으로는 탕수육의 부먹 찍먹 논쟁만큼이나 어렵고 또 즐거운 고민이 되겠죠. 요즘 스마트폰과 SNS가 활성화되면서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피해액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예방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아니 먹을 거야. 예. 여보세요. 뭐? 3천만 원. 너희들 일에 나왔지? 응? 행배야, 걱정 말해. 대부님만 믿으라. 이미 수법도 다 노출되고 10년 이상 오래된 범죄 유형인 보이스피싱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이른바 스미싱의 전형적인 문구입니다. 슬픈 예감이 들었을 땐 이미 늦었다? 아차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당하게 되는 보이스피싱. 어디까지 의심해야 하고 무엇이 최선의 예방법일까요? 최기정의 기정사실. 지금부터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는 범죄 보이스피싱. 그래서 더욱더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 제대로 된 정보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그쪽 서장님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막 다 하고 싶어요. 그 서장님이 그 호명리에 살지요? 아닙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니구나. 예, 제가 다른 게 아니고요. 저요 보이스피싱 신고하러 왔어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요? 지난해 전국 단위로 발생한 보이스피싱만 3만 건 이상, 피해액은 7,700억 규모. 그만큼 보이스피싱의 현주소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이제는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늘어난다고요. 우리 지역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어느 정도인가요? 경북 지역의 5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2017년 1,398건이 발생한 뒤로 2019년 2,097건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372건으로 하락하였고 지난 2021년은 1,38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반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약 265억 원에 집계됐으나 2021년은 피해액이 약 329억 원에 이르렀을 만큼 피해 금액이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 유형은 크게 두 가지.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사기형과 국가기관을 사칭한 기관 사칭형으로 나뉘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일어난 보이스피싱 피해 어떤 사건이 있나요? 수사기관을 사칭한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기존 대출금 중 일정 금액을 보내면 지폐 일련 번호를 확인한 뒤 다시 입금시켜주겠다라고 속여 7천여만 원을 편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사례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날로 진화되고 있다는데 최근에 그럼 나타나고 있는 수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은행원, 콜센터 직원 등 역할을 분담하여 거액을 편취하는 수법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금 전달만 해주는 아르바이트는 정상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님을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이들의 정체는 무엇인지, 범죄가 아닌지 등 찜찜한 기분이 조금이라도 들면 즉시 심부름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송한 것처럼 가짜 우편물을 보내 전화를 걸도록 만드는 레터피싱. 일부러 개인 번호를 노출한 뒤
잘못 배달된 물건인 것처럼 꾸민 택배 피싱 사례도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그렇다면 상황별로 보이스피싱 예방하는 방법 살펴볼까요? 여보세요? 고객님, 저금리로 고액 대출 이벤트 당첨되셨거든요. 네? 정말요? 네, 최기정입니다. 통장이 범죄에 연루돼서 지금 경찰청... 네? 제 통장이 범죄에? 저금리, 고액 대출을 빙자하여 앱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자녀를 납치하거나 통장 등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는 등의 각종 명목으로 속이고 난 후 공통적으로 현금을 요구합니다. 범죄일 확률이 높으니 절대 만나지도 현금을 보내지도 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문자 스미싱도 조심하세요.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이야, 이거 비싼 건데 잘 됐다. 앱을 설치?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오케이. 이벤트 당첨 등으로 본인 인증 및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악성 앱 탐지 앱인 시티즌 코난으로 악성 코드 유무를 점검하고 혹시 악성 앱 설치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경찰에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청 홈페이지에선 실제 사기범의 전화 목소리로 모의 체험도 진행하고 있으니 예방을 위해 미리 체험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자, 이어서 찾은 곳은 인근의 한 금융기관. 은행 왔다, 형배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 그래, 3천만 원. 너 바로 보낼게. 그래, 3천만 원. 잠시 근무님께있습니다. 예? 건물이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보이스 피싱으로 오시면 됩니다. 바로 신고하시죠. 보이스 피싱이요? 어? 보이스 피싱? 아니, 그렇게 말하는 그쪽은 누굽니까? 제가 바로 보이스 피싱을 막는 금융보안관입니다. 어디선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순간 지체 없이 나타나는 그 이름 보이스피싱 보안관. 아니, 도대체 이 은행 안에 있는 보안관. 이 보안관은 어떤 보안관인가요? 고객님들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지킨 우수 직원으로 칭찬과 격려와 함께 매월 금융보안관을 선정하고 피해 예방 사례는 전 영업점에 공유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곳 은행의 경우 피해를 막은 건수만 한 달 평균 25건 정도. 송금 직전에 보이스피싱을 막은 일이 종종 보고되곤 했는데요. 최근에도 다급하게 은행 창구를 찾은 한 시민이 카드 대출 상환을 하겠다며 거액을 인출하길 원했고 단번에 이를 의심한 직원이 금융보안관 정신을 발휘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 맞으시죠? 그분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그분 맞죠? 네, 맞습니다. 오, 대단한 직원입니다. 아니, 그때 그 상황이 도대체 어땠나요? 워낙 고액건이라 고객님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까 카드사에서 온 문자가 010으로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의심이 돼서 고객님 핸드폰은 벌써 사기 앱이 깔려 있을 수 있어서 제 핸드폰으로 카드사에 연락해 보니 상환하셔야 되는 상황이 전혀 없었고 카드사가 아닌 은행 정부 특례보증을 사칭한 스미싱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히 훌륭한 직원입니다. 이게 어디 유시입니까 도대체? 파평유시입니다. 파평유시. 대단해. 우리는 다 함께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엄연한 소비자. 경상북도에선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연령, 계층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 어르신같이 좀 스마트폰에 활용해서 좀 아무래도 취약한 분들은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는 방식을 우리가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어 부분에서 좀 다소 취약한 우리 다문화 가족분들은 다문화 가족 강사를 양성해서 다문화 가족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을 저희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이스피싱에 대한 신종 수법들이 나날이 증가하지만 그런 또 증가하는 수법들을 잘 정리해서 사례화해서 그것을 알림으로써 저희가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방 교육도 교육이지만 피해 구제를 위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 보이스피싱 앞으로도 잘 대비하면 좋겠네요. 방심하는 순간 내일이 될지 모를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는 국번 없이 112나 118 또는 1332번이 열려 있으니 참고하세요. 보이스피싱 잘 알고 있어도 당할 수 있습니다. 현금 안 내요. 무조건 의심. 꼭 기억하세요. 네, 보이스피싱에 대처하는 방법 잘 익혀두셨나요? 가족을 사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금융거래 정보 요구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수상한 이메일과 문자 링크는 누르지 않아야겠죠. 이 보이스피싱 범죄, 누구에게나 아차하는 순간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경각심을 멈추지 않아야겠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 1위가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그야말로 본격적인 1인 방송의 시대인데요. 여기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인들에게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자, 지금부터 귀를 기울여 주세요. 여기 당찬 새내기 방송인들을 소개합니다. 나인석 PD님, 우리 방송 보고 있나? 유재석 씨, 우리 방송 잘 보고 계시죠? 김은희 작가님, 작품 같이 해요. 방송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7개월 됐습니다. 아직 새내기죠, 뭐. 네, 지금 어떤 방송을 만들고 계시는지요? 마을의 이슈를 고민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소한 정보를 같이 나누고 일상을 책임지는 방송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니, 대체 어느 방송국에서 일하고 계신 건가요? 조금 들어갑니다. 열한 개 동이 서로 모여 있는 이곳.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계신 분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대체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저 방송 콘텐츠용으로 뭐 하나 올릴 만한 약초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요것도 화살나무예요. 빙이 쫓는 나무라고, 귀신나무라고 해요. 보통 나물로만 먹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전초를 다 사용해서 약으로도 신경 안정, 불면증에도 좋답니다. 동네에서 자라는 식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명수 씨. 특히 약초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있다는데요. 남편이 건강이 안 좋고 이래서 좀 관심이 좀 있었어요, 약초에. 그래서 뭐 하나 둘 몸에 좋은 거를 찾다 보니까 공부도 하게 되고 이러다가 마침 방송국에서 뭘 컨텐츠를 하나 잡아가 뭘 해야 되는데 뭘 할까 생각하다가 일단 시작을 해보자 이래서 했죠. 그렇게 방송을 시작한 지 벌써 7개월 차. 안녕하세요. 약초보감 진행을 맡고 있는 김명수입니다. 도라지와 감초를 4:1 비율로 센 불에 끓이다 중불로 물이 반 되도록 달여낸 것을 감길탕이라고 하는데요. 기관지가 약하거나 목을 보호하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콘텐츠의 주 소재는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식물. 월동되면서 이렇게 색깔이 바쁜 색깔처럼 변하는구나. 이렇게 있다가 또 봄 되면 또 이게 파랗게 이렇게. 바늘과 실처럼 늘 함께인 단짝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믿고 하고자 했던 거는 요 김채원 선생님이 올해 이 약초도 연구하시고 이러셨거든요. 제가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또 대본 같은 것도 쓰다가 검사를 맡고 그렇게 방송에 나가고 이런답니다. 방송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많은 주부들이 일상생활에서 우리 건강을 아주 소소한 밥상에서 건강을 챙길 수가 있죠. 명수 씨의 작업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데요. 집에 오자마자 대본 쓰기에 여념없는 모습.
방송은 평범한 주부였던 그녀의 삶에 새로운 동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인들이 생각보다 네 그 목소리도 좋고 그거 참 다양하게 알지 못했던 것도 따박따박 그렇게 말해주니까 참 유익하더라 이런 말을 할 때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이제 보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도 조금씩 해봐야 되겠다. 좀 더 열심히 알아서 하나라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주민들이 만든 콘텐츠가 마을의 목소리가 되는 곳. 지난해 2월 개국해 현재 8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마을 방송국입니다. 머리서 밟을 때는 표가 솔직히 들러요. 이건 방송 냄새가 별로 안 나요.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2번 이기가. 2번. 50대부터 70대까지 15명의 주민들이 방송을 제작하는데요. 직업도 다양합니다.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저는 문화관광 해설사입니다. 저는 주부이자 백수입니다. 백수 본인도 백수입니다. 저는 컴퓨터 관련된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부입니다. 예, 저는 출판사 대표이고 인쇄소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자기 프로그램은 자기가 전체적으로 다 편집도 하고 업로드도 할 수 있는 마카다 TV.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작지만 소박한 동네 이야기로 매주 2개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마을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시작한 일은 주민들 간의 소통과 단합으로 이어져 이제는 마을 방송국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컴퓨터도 진짜 칠 줄도 모르고 기억 니은부터 이래가 이제 쳐가지고 제후 이제 내가 이제 대본 쓸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도 돼가지고 젊은 사람 하는데 뒤에서 따라가기만 해도 그걸로 만족하고 그래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보고 싶었던 이야기를 글을 써가지고 녹음도 하고 편집까지 해서 완성작을 내었을 때 주변의 친구들이 대견하다고 칭찬을 굉장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 굉장히 뿌듯하고 뭐 일주일에 한 2번씩 나오셔갖고 이제 서로 모르면은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배우고 이런 점이 이제 참 좋게 생각해요. 그 아랫게 미나리 목으로도 갔다 오고. 주민들에게 항상 문이 열려 있는 스튜디오. 매주 토요일은 라디오 마당극의 녹음이 있는 날인데요.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그 말을 나들은 믿으라고? 어림없지.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내 떡을 훔쳐 먹어? 아는 줄거리도 더욱 몰입하게 만드는 어르신들의 열연. 삶의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내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감 왜 불러? 뒷뜰에 살고 있는 흥분의 식구 보았어? 보았지. 어쩌어? 이 몸이 골이 나서 나가서 살라고 쫓아왔지. 잘했군 잘했어. 열심히 녹음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단장님이 그거 하나도 안 돼도 우리 다시 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단장님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고기 사주면서 우리 한 번 더 하자 이랬어요. 그리고 또 새로 하고 이랬어요. 배운 적도 없고 해락하니까 참 떨리더라고요. 그 지금은 이제 좀 몇 번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나서지더라고요. 거리를 시키로. 거리를 식으로. 감정 없이 이제 일을 그래 감정이 안 돼갖고. 요즘은 이제 잘합니다. 요즘은 진짜 잘해요. 잘했어요. 잘해. 무조건 잘해. 주민들에게 보다 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현장 취재도 마다했는데요. 가장 많은 제작진이 투입되는 이 프로그램은 마을 역사를 읽어주는 콘셉트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일대가 그전에 뽕나무 밭이에요? 맞아요. 여기가 두사총이 있을 적에는 이 전체가 뽕나무 밭이었거든요. 지금 현재도 보면은 여기 계산성당에 뽕나무가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그렇지. 깜찍함? 독특함? 뭐 그런 게 있겠죠. 큰 명이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서 직접 사람들하고 접하면서 얘기도 하고 살아가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자신의 재능과 함께 마을 공동체를 살리며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는 사람들. 기획에서부터 제작, 완성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주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져 더욱 의미가 남다릅니다. 대명동 유래에 관해서 이제 그 대본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두사충이라고 나와요. 대명동 이름을
유리하게 만든 두사층에 관해서 흔적을 찾아서 오다 보니까 두사층이 경상감령공원에서 살았다는 그 흔적과 또 이게 지금 현재는 카페가 되어 있는데 그 카페가 두사층이 경상감령에서 옮겨와서 살았던 자리라 해서 여기까지 흔적을 찾아서 촬영하러 왔습니다. 촬영을 위해 찾은 곳은 두사층이 살았던 옛 집터. 아직은 새내기 방송인이지만 그렇다고 허투루 하는 법은 없습니다. 자, 저리 큐. 선생님, 두사충에 대해서 뽕나무에 관한 재밌는 일화가 있다고 하던데요. 뽕잎을 따려고 올라갔다 보니까 바로 이웃에 엄청 예쁜 여인이 있은 거야. 그래, 그 사람이 그때부터 한눈에 반해가 끙끙 앓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세월이 지내가지고 그걸 이제 아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결한 거야. 서로가 사랑을 이루게 됐다. 그래서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이런 말이 났네, 그죠? 그렇죠. 오케이. 지난 겨울 추운 날씨를 무릅쓰고 현장에서 엄청 힘들었었는데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오늘 참 뭐 잘 촬영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재는 남구 방송이지만 남구를 떠나서 대구 전체를 역사 테마로 해가지고 이거를 시리즈물로 계속 그렇게 만들고 싶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앞산 마을방송국이 공식 주파수를 받아서 대구를 대표하는 마을방송국으로 발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MBC보다도 훨씬 더 잘 됐으면 좋겠고요. 유재석 씨,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 잘 보고 계시죠? 사랑합니다. 우리 동네 이웃의 웃고 우는 이야기에서부터 사람 사는 이야기까지 좌충우돌 앞산 마을 방송국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네, 기획에서 제작, 완성까지 마을 방송국은 오로지 주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작업 과정이 서툴기는 하지만 주민의 눈과 주민의 입장으로 담아내선지 정겨움이 느껴집니다. MBC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을 주민들의 당찬 포부,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따뜻한 봄 기운이 올라오면서 등산이나 야외 활동 계획들 많이 하시죠? 겨우내 굳어있던 몸을 갑자기 움직이게 되면 뼈와 관절에 무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저희와 함께 기초 체력부터 길러보실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혜정이의 소유로 봄을 맞이해서 화분 정리를 해볼 거예요. 예쁘죠? 신난다. 자, 얘는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완벽해. 이제는 하나 더 한번 옮겨볼 건데 이걸로 해볼게요. 오케이, 자, 나 일로 와. 하나, 둘, 셋.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안 되네요. 잠깐만. 야, 꺼봐. 근력이 부족한데, 나 지금? 야, 일단 우리 힘을 좀 길러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꺼봐. 일단 꺼. 바쁘다. 바쁜 일상을 건강하게 보내는 최고의 노하우. 바로 체력을 기르는 건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체력을 기르고 계신가요? 힘도 키우고 자세까지 교정할 수 있는 생활체육.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하나, 둘. 체력을 키우기 위해 찾아간 이곳은 어떤 곳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들어와 보니 몸을 풀고 있는 범상치 않은 주인공이 보입니다. 잘 찾아온 거 맞겠죠? 우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힘을 좀 기르려고 했는데 우리 선생님 보니까 잘 찾아온 것 같네요. 아니 보기만 해도 힘이 막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여기 오면 뭐 어떻게 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오송의 역도체육관입니다. 역도체육관이요? 네. 너무 기대된다. 혜정 씨 생애 최초 역도 도전.
역도 영웅 장미란 선수가 떠올랐나요? 맞습니다. 그 역도. 주는 조금 가볍게 가실 거예요. 창희님이나 이제 재영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체 스트레칭 먼저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깨랑 등은 이제 루프 밴드 손목에 걸고 이게 아마 프론트 레그 포지션이 조금 힘드실 거예요. TV에서만 보던 역도를 배울 수 있다니 흥미진진한데요. 무엇보다 자세 교정, 스트레칭 등의 효과가 있어서 다양한 이유로 체육관을 찾는다고 하네요. 같은 선 상태에게 물을 좀 더 올려주실게요.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와, 땀이 송골송골 맺히셨습니다. 진짜 열심히 운동하셨나 봐요. 저는 원래 다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깨랑 허리를 좀 다쳐갖고 재활하기 위해서 병원도 가보고 뭐 도수 치료 같은 것도 받아봤는데 별 차도가 없어서 마침 또 전에부터 여기 코치님 잘 알고 있어서 와갖고 문의를 드렸더니 괜찮을 것 같다고 치료 목적으로, 재활 목적으로. 그래서 뭐 힘을 기르기보다는 유연성이나 이제 아픈데 마사지하고 스트레칭하는 위주로 운동하고 있어요. 그 다른 운동도 많이 해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역도, 이 스트렝스의 운동은 어떤 좀 특별함이 있으세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저도 아무래도 이제 목표는 뭐 어떤 중량을 정해놓고 그 중량을 들겠다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그 이제 중량을 들기 전에 자세를 이제 코치님이 완전히 잡아주시고 가벼운 무게로 자세를 완전히 잡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중량을 들게끔 프로그램을 해주시니까 아무래도 무리도 안 하고 뭐 다치는 일, 부상도 거의 없고 제 이제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까 막 조금 더 무거운 거 들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지만 그게 좀 자제도 많이 되면서 제 몸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 바로 바벨을 들어올리고 싶은 역도 본능은 잠시 넣어두세요. 본격적으로 역도를 배우기 전 차근차근 기초 체력을 키워주고 기초 자세를 제대로 잡는 게 우선이라고 하네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하나, 둘, 네, 자세 좋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거 무슨 운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굿모닝 스쿼트랑. 굿모닝 스쿼트? 그게 뭐예요? 이게 원래 스쿼트는 그냥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네. 근데 굿모닝은 여기서 고관절만 이렇게 접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인사하는 것 같다 해서 굿모닝이라는. 그럼 할 때마다 굿모닝, 이렇게 굿모닝. 운동하면은 보통 헬스장 가서 막 근육 키우는 운동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능성 운동은 그렇게 근육이 커지는 것보다는 조금 몸의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운동들을 말합니다. 역도는 머리 위로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는지를 겨루는 스포츠인데요. 개인마다 체급이 다르다 보니 이렇게 개인별로 맞춤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다들 엘리트 체육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역도가 생활체육으로는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도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근력도 필요하지만 뭐 유연성도 많이 필요하고 특히 현대인의 고질병인 라운드 숄더나 거북목, 목이나 허리의 통증을 좀 많이 느끼시다가 여기에서 뭐 코어를 쓰는 방법 그리고 등을 펴는 방법 이런 거를 조금씩 깨우치게 되면서 좀 통증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단순히 힘을 겨루는 스포츠인 줄 알았더니 현대인에게 정말 필요한 생활체육이었네요. 선생님, 저 이제 좀 준비가 됐어요. 힘을 좀 길러볼 준비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엉덩이부터 먼저 깨워줄게요. 엉덩이를 깨워요? 우선 무릎에 밴드를 끼우는데요. 그런데 엉덩이를 어떻게 깨우죠? 밴드가 쪼고 있잖아요. 네. 밀어주실 거예요. 밀어요? 그럼 점점 더 벌려야 되나요, 다리를? 네. 무릎을 바깥으로 발가락 엄지가 있잖아요. 네. 엄지발가락은 발을 균형을 잡고 있잖아요. 엄지발가락으로 아까 발은 움직이지 않고 무릎만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이거를 일단 버텨주실게요. 네, 선생님. 이거 네. 와, 근데 저는 아직은 이게 잘 못해서 그런지 이쪽에 조금 더 힘이 들어가는 것 같기는 해요. 양쪽 발의 중심이 같이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엉덩이 빼시면서 무릎을 쭉 살짝 무게중심이 앞으로
무릎을 벌리고 옆으로 걷는 자세로 하체에 힘을 키우는데요. 이거 꽤 운동 되겠어요. 그래서 발가락을 11자, 발가락을 11자. 그죠? 반대쪽으로. 하체 힘이 제대로 받쳐줘야 부상 위험이 없기 때문에 하체 단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와, 자극이 장난 아닌데요? 역도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운동 같은데요. 제대로 역며드네요.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뭐 대전, 공주 또 멀리서 저기 서울에서도 찾아오신다고 들었거든요. 아, 인기가 상당한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매력을 느껴서 오실까요? 항상 기본부터. 네, 기본부터. 그리고 연습을 하더라도 완벽한 연습을 하자. 저는 양보다 질, 항상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많이 해라, 무겁게 들어라 라기보다는 올바른 자세로 네, 하나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하는 게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옛날부터 운동을 좀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제대로 한 거는 12년도. 한 2012년도부터. 네. 처음에 크로스핏을 시작을 했었어요. 이제 크로스핏에서 역도가 굉장히 큰 차지를 하는데 이제 역도라는 게 아무래도 숫자로 하다 보니까 이게 실력이 느는 게 계속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많이 매력을 느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되게 운이 좋게도 정말 좋은 코치님을 만나가지고 네, 잘 배우고 재미도 잘 느끼고 하게 됐죠. 인간이 될 수 있는 무게의 한계, 그 끝은 어디인가? 강인한 체력과 굳은 정신력이 만들어내는 예술 역도. 고대부터 무거운 돌을 들어올리는 대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단순히 무게를 들어올리는 스포츠 그 이상으로 내 몸을 지배하는 힘과 정신력을 키우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운동입니다. 와, 멋지네요. 한창 역도의 매력에 빠져있는 혜정 씨. 관장님과 함께 어딜 가는 거죠? 아, 운동했으니 맛있는 걸 먹으러 가나요? 싶었는데 단단히 오해했네요. 도착한 곳을 살펴보니 여기저기 운동기구도 보이고 앞구르기 하다 봐도 여기는 체육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운동을 배우는 거죠? 말하는 순간 맨발의 그녀 등장! 새하얀 도복을 입고 등장한 이재마 관장인데요. 아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네요. 거기에 1대1로 대련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보아하니 대단한 대결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가득한 가운데 기선제압에 들어간 두 사람. 과연 어떤 대결이 펼쳐질지. 정중히 인사한 후 시작된 대결은 바로 주짓수입니다. 관절 꺾기나 조르기 등 기술을 이용해 나보다 큰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무술인데요. 역도에 이어 주짓수까지 정말 대단하네요. 일단은 부지런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와서 운동을 배우고 가십니다. 힘이나 운동신경은 너무 좋으시고요. 그리고 기술을 하나를 알려줘도 그 디테일까지도 섬세하게 이제 완벽히 숙지하시는 편입니다. 어릴 때부터 골프, 검도, 무에타이, 육상 등 안 해본 운동이 없을 정도로 운동을 좋아하는 이재마 관장. 이렇게 땀 흘리며 운동하는 시간을 통해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하네요. 운동을 정말 사랑하는 슈퍼우먼으로 인정합니다. 아까 우리 역도짐에서도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또 운동을 하세요, 어떻게? 그래도 움직일 수 있을 때, 배울 수 있을 때 미리미리 다 배우는 게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또 내가 잘 가르치려면 잘 해야 되고 계속 연구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운동은 삶의 원동력? 네.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계속 해야지만이 내가 더 활기차게 찰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타고난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못 이긴다고 하죠. 온전히 나의 노력만으로 키울 수 있는 굳건한 체력과 강인한 정신력. 하는 만큼 성장하고 결단코 그 결과를 보여주고야만 하는 극한의 운동.
여러분도 온몸으로 느껴보세요. 역도와 주짓수 모두 힘을 사용해서 대상을 제압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바른 자세와 근력, 유연성이 더 필요한 운동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역도의 재발견입니다. 이렇게 숨어있는 스포츠 종목들이 생활체육으로 활성화돼서 우리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건강도 챙기게 되는 그런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화마가 삼키고 간 강원도 강릉과 동해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요. 산에 위협하던 불길이 도시로 번지면서 피해액은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이 됩니다.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산불을 맞닥뜨린 주민들,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희망을 얻길 바라고 있습니다.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바랍니다. 전국에 보인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